입니다. 상임회장 근산 김정식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뭐 문자 메시지를 좀 상세하게 좀 남겼습니다만은 훈민정음 해서본을 직접 쓰신 저자이신 우리 서한태 우리 강사님을 오늘 모셔서 귀한 그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한글 창제가 위대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국내에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인데도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주 그 독보적인 좀 특이한 우리가 이제 일반에서 다루는 그런 분야보다는 좀 색다른 면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해서본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화역을 연결해서 또 해석이 되었다는 게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사님을 매실 적에 좀 뜨겁게 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훈민정음 해서본 저자 서한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훈민정음을 책을 만난 것은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였었는데 저는 이 해서본을 훈민정음 이 신경을 만나기가 너무 운명처럼 정해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 혼자 원하는 공부, 내가 필요한 공부를 좀 하다가 뭔가 터져간 게 있었어요. 그게 한국고의 언어체계였습니다. 한국고의 언어체계를 나는 책을 써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2007년에 올라왔는데 그 책을 다 내지 못하고 훈민정음 원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고의 언어체계에서 한국고의 언문체계인데 이 한국고의 언문체계가 훈민정음 원본 있죠. 이것은 이제 원본을 보니까 영인한 원본인데 이 원본 자체가 우리 기존의 한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국고유 언문체계로 쓰여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체계, 언문체계는 일맥상통하죠. 이것을 딱 이 책을 만났을 때가 2007년도인데 물 맞는 곡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책 내용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막연하게 아니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정확하게 접근해주고 그 접근의 길을 전부 안내해준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딱 보면은 이거 대부분 한자로 봅니다. 이거 한자로 보이시죠? 이거 한자로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던 것이에요. 이건 한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밖에 알 수밖에 없었지만은 정식 명칭은 언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언문입니다. 이 속에 이건 문은 문 맞잖아요. 문자의 문 맞잖아요. 이 속에 언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언. 그래서 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우리 한국 고유 언어 체계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또 환역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미 고술병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차근차근 다 풀어놓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접근 방법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툴고 뭡니까 그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워낙 방만한 얘기, 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은 그 인류 역사가 모두 이렇게 하나로 압축되는 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천지자와 인간사에게 압축된 것이 우리 한국의 언어 체계고 업문 체계예요. 우리 한국의 언어 체계를 우리는 사실 보면 쓰고 있긴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언어 체계 언어인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한 번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부 차단되어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이 책에는 그 방법까지 모두를 풀어줘서 모든 것을 풀어엉킨 것을 전부 가정이 극회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가정이 가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1%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문제 심각하죠. 저는 이 문제가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원래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아마 이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말은 참 이거 우리 한국말은 저는 무섭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한국말은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만큼 큰 뜻이 들어있고 이만큼 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무서운 걸 상실려 버리고 말도 그냥 막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퍼뜩퍼뜩 떠는 대로 말하는데 사실 한국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앞뒤 전 상하 사방이라는데 상하 사방을 살펴하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뚝뚝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류 문명은 아마 우리 한국 언어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이 훈민정음에 들어있고 우리가 전해받은 문헌에도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이미 개인적으로 공부를 습득하고 터득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팍팍다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팍팍다식 가로막고 있는데 팍팍다식을 전부 내려놓으면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존 모든 틀이 그런 그 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음악을 양력을 보셔야겠지만 저는 음악을 2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음악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이 책을 만나가지고 이걸 풀었는데 저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원래대로 우리 한국의 언어체가 이미 습득이 됐기 때문에 안전자리로 풀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떠먹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10년이 걸렸냐면은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확인하고 들여다보는데 10년 걸립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이 내용을 아는데 10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이것을 그 물 만난 고기처럼 다 풀어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가 10년 걸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중국 문헌이고 인류 역사고 인류 문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까지 전부 밝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이 원본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 풀어내고 해서 그것을 승리시키고 낱낱이 밝혀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인류는 한자만 한자 처음까지 업무이면 업무의 처음까지를 전부 다 낱낱이 밝혀서 다시 간략하게 압축하고 쓴 글이 이거예요. 여기는 그 원본 소스는 훈민정음이고 우리 그 자방구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얘기를 또 그리고 중국 문헌이고 이런 모든 문헌들을 뒤져서 잘못된 부분이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일명묘연하게 이 한 권에 모두 담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이 우리 한국의 모든 것,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폭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역사를 말할 때 어떤 분은 반만년 역사를 하잖아요. 그죠? 반만년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팔찌 보면 반만 정도 이미 5천 년 깎아 먹은 거예요. 발을 또 잘라버린 거예요. 다들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해박하고 자 우리 역사를 하면 다들 머릿속에 다 담아있을 거예요. 최소해도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반으로 딱 잘라먹습니까? 그것만도 큰 무슨 하겠습니까? 방송이나 책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말이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0년 어디 갔습니까? 이율 배반적인 언어로 시작해서 일반 이율 배반적인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한자에 들어있는 반절력법 때문에 그런 그런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후민정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속에 건너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바로 세울 수 있는지까지 그 방법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장수로 치면 30석장이고 페이지로 치면 66페이지입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은 1000자가 안 돼요. 이거 글자를 수를 세하려고 하면은 총 해하려면 1000자가 안 돼요. 이 1000자가 안 되는 업무 가지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압축문제예요. 우리 그 한자를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표현 문자로 하잖아요. 상용 문자, 표현 문자로 하는데 업무 그 표현 자체가 전부 중국식. 인류 그 인간들 그 뭡니까? 인간들의 사고 방식에서 그렇게 지어진 전 인간을 행하는데 전부 그것이 사실 우리 한국 언어책으로 말하면 언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뒤섞여 있지만은 우리 한국 고유 언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들어 있지만은 이미 그 반절어법에서 창출된 그 언어들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학자들도 못 풀어요. 학자들 절대 못 풀어냅니다. 학자들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이 지형기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한국인의 고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얽힌 것을 풀어내서 다시 가져는 이렇게 가름화한다고 하는데 바로 저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고유 능력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학습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버리고 취하는 지금 학습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이 지금 지금 나눠드린 여기에도 읽어보시면 이것이만 단어 자체는 모를 만은 아니지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보면 금시초문 난생 처음 듣는 말들이 많죠.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 한국 고유 언어 쓰다는데 우리 이걸 모르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한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공부를 하고 뭘 지금까지 왔는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금방 답은 나옵니다. 업무이란 이름은 훈민정음 이 원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원본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업무이란 이 뜻도 왜곡과 구절돼 가지고 결국 이것이 한문이나 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등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업무란 말 들으면 업무 들고 한글을 업무에 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업무의 정의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시 이쪽으로 생각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는 이 우리가 보는 이 한문이나 한자의 원래 이름이 언문이었다는 것이 훈민정음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말은 명시되어 있어도 그 말 따라서 이건 업무에 봐져야 되는데 지금 봐지지가 않아요. 왜? 평생도록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 평생 때 습관이 하루아침에 그냥 붙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이것이 업무를 보여져요. 피나는 노력, 정말로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고 해야만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이거 업무를 보는데 이 업무로 보이지인데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미 왜곡되고 굴절되어 버린 이런 용어들, 이런 언어들, 이런 학습 방법만 배우고 전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다 증명되고 있죠, 그죠? 증명되어 있어요. 이것을 단죄합니다. 딱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을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그래요.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정확합니다. 왜 이 업무이란 우리 이제 이 정식 명칭은 훈민정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업무이라고 다시 훈민정음에 쓰여진 것이 업무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그래 업무였었어? 그러면 업무니 뭐하라고 이렇게 의문이 자꾸 들긴 드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왜? 계속 일로 업무로 생각하고 의문을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문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부를 깊게 넣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엄두 납니까 선생님? 교선생이 쓰는 한국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 훈민정음인 이 글이 업문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인식을 했다 칩시다. 그 인식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업문으로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는 업문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번역하면은 눈이 멀었다. 업무를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우리 눈이 멀었단 말 한번 쓰죠. 눈이 멀었단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눈이 멀게 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 한자가 눈이 멀게 한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본다는 것은 이미 눈이 멀었다는 것을 두 말에 뭡니까? 반론할 필요도 없이 이미 눈이 멀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말입니다. 반증인가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멀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멀까요? 그 다음에 먼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눈이 멀었으면은 그 다음에 귀가 머는 거예요. 귀가 멀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도 모른다. 그렇죠.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문책에 우리 한국어의 언어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거 심각한 병 맞죠? 병도 이거 고질병이 나는데 이거 고질병이 납니다. 불치병이 납니다. 진간 이게 우리가 보면 고질병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은 불치병이 나는데 한국의 언문도 몰라 언어도 몰라 알긴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근데 쭉 생각하고 이어서 생각을 못하고 말을 못해요. 즉 전부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그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 관점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절로 눈과 귀가 멀어버리게 이렇게 진 흘러왔고 이 역사가 무려 5,000년 5,000년입니다. 작게는 3,000년이지만 길게는 5,000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반만년은 눈과 귀가 멀어버린 반만년 역사를 말합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지도 모르는 왜? 지금 우리가 한자 문학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자 문학권 하잖아요. 한자 문학권만이 우리는 절대 이 올바른 눈이나 올바른 귀를 제대로 된 귀나 제대로 된 눈을 갖출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뭐 극복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지도 몰랐었는데 알기는 알죠. 대략적으로 우리 한자도 우리 거다, 한글도 우리 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한자가 왜 우리 겁니까? 이름 자체는 우리 게 아니죠. 이 글자는 우리 글자지만 이름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한자가 우리가 뭐 동일이 만드느니 이런 말 한 번씩 쓰고 살죠. 여러분 역사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왜 이것이 이 원래 이 문자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창제를 했고 우리가 전부 다 널리 알리고 하는 건 그렇게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못해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사실은 알아도 선수라도 말이 보면 옆으로 세고 또 옆으로 세고 또 옆으로 세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우리 건지를 분명 알긴 하는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이 그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천년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 일본서 음악을 하면서 이 한자 공부를 일본어를 공부할 때 다시 그 공부를 해보니 아주 우리는 원시적입니다. 우리는 원시적에다가 비과학적에다가 비논리적으로는 한자를 배워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한자를 배우는 그 과정부터예요. 그러면 일본서 이것을 왜 그 한자를 다시 공부하냐고 하면 일본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저는 일본말 하기 위해서 일본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일본을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말을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볼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도.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일본 사람들은 이 한자 정리를 잘 해놨어요. 복잡하지 않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면 나열식이 아니에요. 일본의 방식을 뭐라 하냐고 하면은 축소지향적이랍니다. 일본은 축소지향적, 우리는 분산분열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여러 선배님들이 평생 때로 공부한 방법이 전부 이 방식이에요. 여기는 축소지향적인 뭐라고 하면은 일단 잘못된 거지만 잘못됐을지언정 이게 가정을 하라고 연결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축약을 합니다. 축소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합리적이 일어나요. 합리적. 여기서는 합리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분산분해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끝없이 널브러진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뭡니까? 학문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대적할 상대도 없고 이거 가지고 게임하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끝없이 널브러진 이런 내용 가지고는 대적이 가능하겠습니까? 뭡니까? 아직 견적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것만 배워왔던 그런 습관들을 우리는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계속 악습에 악습. 답습이 거듭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까지도 못 고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멈춰주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훈민정음 책입니다. 이 원본. 원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런 축소지향적도 이걸 과학적이라고 해요. 합리적, 과학적. 일본의 방법이 지금 그 지구상은 넘버원입니다. 지구상은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훈민정음은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훈민정 우리 한국고의 언어체계 원문책에는 간략하게 압축되고 비교된답니다. 축소 전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압축되고 비교.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걸 3극의 정의다. 간략하게 압축되게 규결이 가득되고 그 규결 다시 풀어지고 압축되고 풀어지고 압축되고 풀어진 것이 우리 한국어의 언어책이자 언문책이 된 것이에요. 압축하면은 남방언이야. 세계 남방언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남방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도 못 써요. 그게 바로 언어책이에요. 언어책이 됩니다. 이 한자 때문에. 한자 한글. 훈민정음이 한글이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훈민정음이 한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배웠고 그렇게 말도 하고 살죠. 훈민정음도 한글이 훈민정 절대 아니에요. 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쭉 한 번씩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이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전혀 다르죠. 달라요. 초등학생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지금까지 말한 한자를 풀어낸 한자 방식이에요. 반전어법 방식으로 전부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들이 오리지널로 우리 한국 언어로 풀어놨지만 아주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단어도 모른다고요. 맞죠? 단어도 쉽게 우리가 접한 단어가 아니에요.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처음 듣는 단어들이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훈민정음을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 여기 있는 글자들 한 글자 한 글자를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병이 들어있으니 여기서 차근차근 공부할 생각을 우선 필요성을 보여야 되고 그 필요성에서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가면은 머지않아 스스로 공부하고 보고 이것을 본다 합니다. 여기는 보기만 봅니까? 말도 들어있으니까 듣기도 듣잖아요. 이걸 보고 듣는다고 해요. 옳고 바르게 보고 듣고 찾고 그건이 훈련이 돼야만 나중에 머릿속에 다 새겨져야만이 그 뜻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저처럼 옳고 바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뭡니까?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어제서문 부분만 발전해서 어제서문하고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지금 말을 왜곡시켜놨는데 그 부분을만 발전해놨어요. 여기 이 책에는 기나게 설명 어떻게 이것을 풀어냈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있지만 이것을 이 부분만 인쇄하려 해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말이 만약에 말을 한다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들한테 나 이외 사람들한테 또 내 후손들한테 이 말을 전해주려 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직 접근도 못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렇죠? 처음 듣죠? 여기 있는 말도 전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의 제일 표지에 보면은 여기 1조 제작모 신공 대동 1조 제작모 신공 대동청도 개목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 이 책 한 가운데 들어있어요. 요거는 불교 언어하고 합본을 해놔서 다시 지금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지금 펴내려고 이 오리지널만 와 다시 펴내려고 다시 이렇게 좀 편집을 해놨습니다. 곧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 책 한 가운데에 훈민정음 회례 합자의 결할 부분에 들어있어요. 끝 부분에 들어있어요. 여기 있죠. 1조라고 돼 있죠. 1조 제작모 신공 하고 대동청고 개목록 여기 있죠. 그다음에 6자예요. 이제 훈민정음 회례 끝 부분입니다.
이 책의 한 가운데 이 들인데 요 말이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일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태극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데 일조가 태극 눈높이예요. 그러면 이 우리 훈민정음은 책도 책이지만 이 책도 책이지만은 우리 한국 고유의 권능을 말합니다. 일조 대장모 신곡이 이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육판이잖아요. 육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육판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것이 바로 환엽지대인 거죠. 환엽.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6판밖에 보지 못한다? 6판밖에 못 봤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쉽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문자 하나 좀 찍어주세요. 요 그림이 6판을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눈과 머리가 버린 그것을 반죽해낸 겁니다. 그리고 넘어서 요 우폭을 못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반만년 하잖아요. 이렇게 반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 눈으로는 보여요. 눈으로는 전체 다 보입니다. 보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없는 부분이에요. 생각 구조나 언어 구조, 말의 구조, 모든 생활 습관 구조에는 이 부분은 까맣게 익히는 반은 못 봐요. 보긴 보지만 인식 속이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반은 못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실불수라고 해요. 이 반실불수는 우리 음악용어 본 것 같지만 음악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음악용어는 뭡니까? 우리의 반은 머리의 반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685밖에 모르겠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685 갖출 줄 아니까 685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환엽지라고 되어 있죠. 훈민정음의 해례를 다 가서 들여다가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를 전부 다 가서 있는 그대로를 풀어놓고 다시 그걸 좋아해 보니까 딱 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 그림이. 이게 화적 기법이자 사람의 눈, 한국 사람이 능력, 한국 사람의 눈높이를 이렇게 저절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6판이 아니라 이 그림이 바로 천지조와 이런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천지조와 이런색이라고 하면은 사실 보면은 단어를 모르진 않지만 그게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가운데가 지구계입니다.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이 밖에가 은하계입니다. 이거 지구계니 태양계니 은하계니 이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죠. 조선시대나 이 시대는 없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말 안 썼어요.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배워서 쓰기 시작한 말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미 그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죠?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유판에는 다 이미 그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언제 그림 같습니까? 이게 바로 만년 전에 이 천지조와 이러한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수반된다고 모든 것을 밝히는 그림,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증명가 나갑니다. 이 부분 얘기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구계, 태양계, 은하계를 우리가 한눈으로 내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이나 우리 업문성음의 자방문연을 제대로 공부했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저 위에서 이렇게 태극을 눈높이에서 이렇게 하늘로 내다보고 같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봤다는 것은 큰일도 이미 큰일 오래 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엽지도 6판을 우리가 전에 받아서 불구하고 윷놀이하는 6%밖에 못 썼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남아있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은 다 하나도 없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엽지도 이 6판에 들어있는 환엽지도 좀 전에 보셨죠?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약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는 천지조이라는 세계라고 훈민정음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업문 자방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지조이라는 세계를 놓고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것은 문제도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천지조 이 그림이 문제도 큰 문제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그림 그리죠. 우리가 이 뭡니까 하얀 백지에 그림 그리듯 우리 그 뭡니까 지금까지 알고 잘못 그린 이 머릿속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으로서 극복해야 되고 우리 전체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훈민정음을 제대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우리가 경외시하는 이 훈민정음을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은 이게 저절로 보여져요. 조금 전에 일조 저장부 신문이 있죠? 그게 저절로 보여요. 거기서 대동청도 계몽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대동정부가 이 환약을 놓고 말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그 오행방이 있죠. 오행방이, 사계절, 상하사방 모든 것이 이 그림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 만년장님이 밝혀낸 그 명칭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행을 말하면 오행방위를 말하면 동을 말하면은 그죠? 동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 처음 받고 뺑 돌면은 전체가 다 말하는 것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동이라는 것은 이 천지조와 이런 세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함축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천 있죠. 개천, 괴물. 그 대동이라는 것이 바로 개천, 괴물의 뜻도 들어있고 이 환영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고란 말은 이 고자는 천고하고 망고를 쓰고 있죠. 이 천고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일과 회화할 수 있는 그 한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태고를 열어준 개천. 한국 개천의 그 정의가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그대로 풀어보면은 태고를 열어준 얘기지. 태고를 열어준 이래란 말 없어요. 태고를 열어래. 몽롱해져 버렸다. 아득해져 버렸다. 까만해져 버렸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갈까를 하나도 모르게 알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우리 보면 이 밑에 있죠. 이걸 풀어내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배포된 이 책 이걸 가지고 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세대머리 훈민정 어디서 옵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토에 대우주도 들었고 돼? 지구계도 들었고 태양계도 들었고 은하계가 제일 위에 높은 데서 은하계에서 내려다보면 서우주가 저이 땅덩어리에 우리 몸속이 지구가 요 그림 한 장이 그림 한 장이 요 그림 한 장이 결국 이것을 압축하면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압축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좋은 우리 선생님 만났어요. 내가 우주계도 풀어냈다.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저 본인 부럽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자주 만나야 된다. 예. 사무실에 가시면 예. 사무실은 나 한번 우리가 찾아요. 뭐 훈민정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좀 한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 훈민정이 우리 한글 그 글자 지금은 그것도 왜곡돼 있지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글자 하나하나에 요 글자 하나에 천지자인의 근본 법칙이 다 함축되어 구비되어 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이걸 제자 원리라 하는데 제자 원리가 결국 조화 원리, 천지조 조화 원리예요. 또 다른 말하면 천지자인의 근본 법칙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천지만물 선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놓고 이렇게 보면 다 딱 이 글자만 떼다가 갖다가 반대로 또다 전부 깨어 맞춘 지금 한글 맞춘 것 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제자 원리나 조화 원리나 이 치어 원리, 교화 원리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글자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몰라요. 모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훈민정음을 제대로 옳고 바르게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안 하시면은 그냥 알아서 될 것 같죠?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 역할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역할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뭡니까? 이 뒤에 이 책도 있지만 이 책은 작년 2016년 9월 30일 날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 보면은 안에를 우리가 보고자 해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갔다 시작하지만 보면 볼수록 짜증날 거야. 왜? 이 책이 나한테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본인한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면 안 되지. 본인이 짜증 왜? 너무 모르겠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된 그 공부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면 전부 다 내한테. 그렇죠. 나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원본을 가지고는 지금은 여러분은 봐봐야 그냥 그림의 뜻보다 못합니다. 왜? 우선은 한문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문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왜 준비를 하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강의를 1호 강좌를 지금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1호 강좌 9개월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개념이 정립되신 분들 한해서 중급자들이 공부하라고 이 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급자. 우리가 바로 치면은 기본 정석 있죠. 기본 정석을 이미 습득이 된 분한테는 이게 이제 그때는 이 책이 필요합니다. 원본. 그다음에 이 지금 원본을 지금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시 정리한 것이 원문 해제예요. 이 원문의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서 요것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추가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걸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못 놓고 있는데 업문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 사전이 아닙니다. 업문자전을 훈민정음에 있는 그 글자하고 우리 자방문전 있죠. 자방문전 하면은 천부경, 속칭 천부경, 삼위신고, 삼용구소를 자방문전이라고 그래요. 자방문전은 말이 훈민정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봐야 천자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자로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한 300여자만 올바로 알면은 말을 그것에 가지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 기초를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 책 한 권 가지고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일 뒤에 보면은 이 책이 뭡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연구소를 지금 뭐 조촐하지만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기서 지금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뭡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그런 각오가 좀 되신 분들은 오셔서 여기 와서 우리가 보면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한국의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후손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뭐 강의는 사실 이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건을 막 설명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그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또 궁금하거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한 10분 받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내보내서 우리가 언문이라는 것을 좀 지식이 모르니까 하나만 더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간단하면서 간단치 않게 되어버린 요 언자가 무슨 언자입니까? 아니 강원이 논문원자라고 한자씩 적자씩 그렇게 써보면 거짓말하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한자를 쓰시려면 정체를 좀 정성껏 써있게 쓰셔야지. 어떻게 뭔지 알아요? 그림이에요 그게. 이 글자를 모르시면은 공부를 해보시고 뭔지 압니까 그게? 언자 아니 글을 좀 성의 있게 쓰셔갖고 좀 강의하시고. 저 선생님은 말을 하시는 걸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쓰나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다 알아보시고 지명을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언자를 우리가 상만원이라고 합니다. 상만원 맞죠? 상만을 다시 우리가 문자로 전환시키면 뭐가 될까요? 상말 언자라고요? 네. 상말. 이 상만원은 상하이라는 뜻입니다. 말 중에서 제일 높은 말 아닙니까? 맞죠? 쌍말로 하고 그러니까 요 상말이란 말을 우리가 상말이란 말을 우리가 상상하고 평상하고 이 차이를 이걸 상말이라면은 요것이 될 건데 이걸 쌍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 저 우리 그 뭡니까 요것을 이게 이것이 평성이라 하면은 요것은 상성인데 그죠? 상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쌍말은 즉 여기 이 말에서 이렇게 안전자 분석적인 습관 거들병이 들어있다. 우리한테 들어있단 말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 말의 본말 본뜻은 분명히 상말 언어로 돼 있는데 이 상말을 갖다가 그 다음에 안전자는 지식인들에게서 이 책임을 지식인들이 있어요. 나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쌍말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뒤에 배운 사람들은 전부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지식인들 그죠? 그렇게 두 번 가져놓고
그러면 쌍말어른이란 여자 쌍말은 우리가 잠시 이제 있습니다. 쌍말은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러면 이 쌍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란 정의가 이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자 안에. 이걸 선변자라고 그래요. 선변자. 요 원자는 요것도 원자 이것도 원자인데 이걸 선변자라고 해요. 선변은 춘추 전국시대의 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한국에 선인물이 있죠. 선인물이 이 선인물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원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보니까는 이 말을 지금 우리 다시 지금 말로 전해서 보니까는 이 원자가 말도 안 말이에요. 예. 쉽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이 말의 정의예요.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이 안에 있는 본 뜻을 찾고 하나씩 하나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게 오리지널 공부예요. 그 공부 외에는 다른 걸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렇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그 문자는 하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랑사가 많잖아요. 요 민자를 갖다 훈자나 이 훈자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가르치는 데 있죠. 이거 가르치는 자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칭명을 했나 하면 설문회사에서 칭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회사가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게 후암 때 이것을 설교를 갖다가 이쪽을 이 글자라고 이렇게 칭명을 해놓은 거예요. 표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자도 파전해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강의 중에요. 자, 그러면은 이 훈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릇입니다. 우리가 쓰는 소위 말하는 법. 말을 담아내는 말하는 법입니다. 말하는 법까지 함축되어 있어요. 이 글자 하나 한 글자에 말하는 법. 말은 누가 하느냐? 사람도 하고 인간도 하잖아요. 저는 인간하고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다만도 여러분들은 아마 인간하고 사람을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말을 하고 사람도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람 말이지 인간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우리 물처럼 강물처럼 순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이 순환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지 자연이 순환되는 것 순환법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언어도 이렇게 그와 똑같이 순환된다는 것이 이 글자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글자. 그걸 가르친다? 응? 예, 그러니까는 가르친다는 것은 그 설문자에서 시작한 그 칭명구양문을 결국 가르치라고 돼 있지만은 이 가르친다는 말이 사실은 보면은 이 글자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방언이라고 해요. 그거 방언이요. 방언이어는 우리 한국어는 아닙니다. 방언이어는 무슨 방언이냐? 반절납법 방언이에요. 즉 인류 언어 모두가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 언어하고 인류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이 인류 언어는 반절어법의 방언 얘네들 전부 다고 여기서 이자하고 이자를 빼도 반절어법 언어잖아요. 요 언어하고 이 언자하고는 우리가 한국하고 인류 언어하고 구분이 딱 됩니다. 이렇게. 요건 우리 한국 언어, 요건 인류 언어. 요건 전부 반절어법 방언이에요. 요건 삼일법칙이 삼일칙에 따른 한국 고유 언어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궁금한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 그 뭡니까 이 옆에 좋은 상가에 이 책 뒤에 있는 이 여기 주소 있죠? 여기 주소 여기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인물 되돌아가 보면은 우리 한국 고유의 그걸 되살려서 다시 우리가 후손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자도 있기도 있습니다. 소양을 갖춘 분이 계세요. 연락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차이는 차이입니다. 네. 반대로 잘라놓고 마무리 져주세요. 예 둥근 원도 이 둥근 원이잖아요. 바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든 아니면 이렇게 자르든. 두 개로 잘라놓고 이것을 선물들 안 줘. 가시고 선물 안 줘. 이 방금 쓰시고 오셔가지고 요 둥근 원이 한개 통에 한 개. 제일 큰 말이 그것도 양사장님 양국제가 그러면 이 둥근 원 제일 큰 말이 하늘인데 하늘을 뚝뚝 매버려요. 뭘로? 입으로. 그리고 다시 하는 게 문제고. 이제 마무리 져주세요. 의젓소리인 줄 알았어요.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고 선생님 내일 일요일날 사무실에 가서 가는 거야. 강의 들어보시고. 다음 순서가 또 있으니까.